사우디를 지난번에 순방하고 와서 같이 가셨던 분에서 발표한 게 보면 역대급 방산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역대급이라고 하면 이전에 폴란드에서 계약했던 게 17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방산 얘기, 기대감은 있으면서 사실은 주가는 못 움직이는 방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일단 사실은 방산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위에 하늘부터 그죠? 그다음에 육상, 그다음에 지난번 잠수함 얘기도 했지만 해상, 그다음 미사일, 육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무기 체계라든지 어느 쪽에 또 수요가 있는지 그런 무기 시스템의 얘기라든지 기업 얘기로 좀 들어갈게. 사실 지난번에 전 정부 시절에 우리가 탄도미사일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정거리 제한이 있던 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전쟁 나기 전에도요. 네네. 그런 어떤 정책 내지는 변화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무기 체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즉시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라는 적,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또 잠재의 적, 이런 쪽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즉시 대응하기에 지금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가 됐을 경우에 이제 좀 즉시성 있게 제품 퀄리티 높여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요인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을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그걸 떠나가지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해오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수출과 직결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캡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킬체인이나 이런 거는 미사일인 거, 아이언돔 이런 건 주로 이제 고고도 지대공, 주로 이제 지금 보이시는 거는 공격형 헬기도 있지만 미사일 이런 쪽이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전 배치되고 판매가 이제 양산이 되고 판매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들은 일단 이런 것들이 후보군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포텐셜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양산 실전 배치하고 수출하는 데까지 걸리는데 보통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 앞에 있는 제품들 한번 스크랩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진행되는 걸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주풀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게 2020년이 넘어서 가지고 된 것들이 많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작년에 폴란드양 계약되고 올해 사실 2차 계약을 기대했었고, 그다음에 또 사우디 쪽으로도 사실 이번 거 말고도 지금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LIG 넥스원 주식이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쪽인데, 그쪽은 사실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주풀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25년까지는 현재 거 가지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 지금 자본하충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지금 이제 법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게 여당 야당 각자 지금 몇 건이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늘리는 거는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서로 5조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은 앞으로 계속 이제 수출을 전제로 해서 놓고 봤을 때 빨리 합의가 돼야 되고, 이게 수출입은행 자본하충이라는 게 방산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 플랜트 이런 쪽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 쪽에서 수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보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국방비 지출액 내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하면서 파란색으로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지금 전체 국방비, 글로벌 국방비 내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체코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24년도가 35% 증액하는 걸로. 물론 워낙에 국방비 금액 자체가 크질 않았기 때문에 증액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전체 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확 올라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지난주 계속 나왔었던 얘기 이게 이제 신디케이트론인데요. 이건 옆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네 건이 바로 이제 그 개정 법률안 소위 말해서 그 법정 자본금 증액 증자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네 건이 나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신디케이트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바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해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거를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차관단을 꾸려 가지고 신디케이트론을 만들어서 가자라고 이제 하는 그때 거죠. 신디케이트론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기억이 여러 그 기관들이 좀 뭉쳐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네, 신디케이트론이.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수출입은행하고는 이제 그래서 금리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상 중이고 원래는 이게 10일 날 발표가 최종적으로 난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늦어도 이달 중 마무리가 될 것 이렇게 또 여기 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협상과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이제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면은 1차적으로 일단 폴란드양부터는 계약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아마 이게 최대 10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한 3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시간의 문제지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기사를 다시 더 언급을 좀 해놨던 건데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2차 계약 예정 물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자주포가 K9이 600문,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800대 이게 820대거든요. 근데 800대로 적혀 있는데 아무튼 초기 계약이 1차 계약 때 180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물량이 지금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우디를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순방하고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그때 같이 가셨던 분에서 발표한 게 보면 역대급 방산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역대급이라고 하면 이전에 폴란드에서 계약했던 게 17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입은행 증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방산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수출입은행 자료인데요. 방산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 23년 9월까지 해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 큽니다. 그러게요. 전체에서 뭐 오히려 뭐 선박, 건설 이런 쪽 훨씬 더 크네요. 네, 생각보다 안 큰데 네. 이것 때문에 마치 방산 때문에 그 수출입은행 그 보증 한도가 다 찬 것처럼 그때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물론 이제 증가율로 보면 그렇죠. 늦긴 하네요, 그죠? 네, 그런 걸 아마 지적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폴란드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1차 계약이랑 2차 계약 이제 나왔었던 거 애초에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17조 원이었었고요. 총 17조 원의 계약이었었는데 2차는 최대 30조 원 계약으로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산 쪽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이제 방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미국의 국방 매체 쪽에서 에이비에이션 위크라고 하는 쪽에서도 지금 국방 예산이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2023년도에 2조 2천억 달러에서 이제 2032년에 2조 5천억 달러. 뭐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꾸준히 늘어날 걸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방산 쪽으로 해서는 한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일단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체계 양산이 특화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무기 성능을 시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요
그 회사들이 제품을 조기 납품하는데 성공하는 거 역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즉시성에 있어서도 확실히 보여주는 그림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제시를 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 매출 전망을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8조였던 게 24년도에 20조 6천억, 그다음에 23조 한 10% 가까이씩 계속해가지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출 단가하고 국내 방사청 납품 단가는 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출 쪽에서 마진이 수출가가 더 높겠죠. 그죠? 네, 사실. 엄청나게 네.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체코 쪽 아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이제 국방 예산이 24년도가 금년보다 35%더 많이 책정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가 24년 국방비 지출을 70% 증액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 러시아도 이번 뭐 우크라이나 전에 뭐 상당 부분 재래식 무기를 쏟아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래 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스타킹 그죠 소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독일, 프랑스도 국방비 지출을 갖다가 이 GDP 2%까지 네. 늘려야 된다.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내년에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폴란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폴란드 국방비 지출 계획이 나왔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 총선 결과가 PIS 기존 여당인데 35.65%가 나왔고 제2당이 이게 친유럽 EU 쪽인데 30.48. 그래서 지금 3당인 TD라고 하는 쪽이 14%, 좌파 연합이 8.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또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 두다 대통령이 총리 지명 권한을 현 총리한테 위임을 한 모양입니다. 원래 두다 대통령도 현 여당의 소속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 총리한테 위임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서로 딜이 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연립정부 구성할 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한 거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요 기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자동 번역이 된 건데요. 폴란드인은 제로 옵션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국방비 증액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여론조사한 내용들이 이제 기사로 나온 것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은 일단은 최상은 기존 여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네. 최상인 거고 또 정권이 만약에 이제 친유럽 쪽으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어떤 전망보다는 조금 톤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독일 쪽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유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쪽이 지금 현재 2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폴란드 국방부가 보병 8사단 창설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K2 뭐 이런 전차들 들어간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우디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우디 쪽으로 해서는 이제 그 대공 미사일 드론 공격 방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천무 유도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천궁 요격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K2ME 전차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노후 전차가 한 1,000대 정도가 있답니다. 사우디도. 근데 이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다 검색을 해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는 밀떡이라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본 내용들을 보니까 작년 여름에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K2 전차를 소개를 특집으로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조금 보는 것 같고 군부를 좀 떼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전차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그 중동 갔다 와가지고 방산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뇌피셜을 생각하는 게 아니 뭐 사막에서 그죠? 탱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LIG 넥슨이나 이런 거 봤는데 실제로 뭐 탱크 얘기도 노후 전차가 많군요. 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빈살만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전차의 50% 이상을 자국 생산할 생각 이제 네.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예, 모양이에요. 예. 요번에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갖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가 역대급 계약을 강조했다 하면은 이게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들을 해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혹시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지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네. 이제 다분히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그 앞에 위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실제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좀 나가가지고 배치가 돼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방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우리가 국방 유튜브 같아.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깊이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쭉 경향들과 주로 폴란드 쪽, 그 다음에 사우디 쪽 얘기를 했고요. 네, 최근에 또 뭐 전시회 있었다고요? 참관기 그거랑 그다음 결국은 이제 기업별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 부분. 일단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기업별로 뭘 봐야 되느냐를 네. 갖다 각각 기업은 그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네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방산업체들이 주 이제 5개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전시와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 가지고 호주 루마니아 쪽하고 LIG 넥스원 사우디 천궁 이슈 아까 이제 사우디 얘기 나왔었죠. 네. 계약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계약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유럽 쪽 그러니까 이게 보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K 방산이 이제 보면은 이제 메가 트렌드의 그러니까 니치에서 니치 시장에서부터 메가 트렌드 쪽으로 이제 확 진출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리포트 나온 거 정리해 드린 거고 에이덱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했었던 부기 박람회 같은 건데요. 네. 요거 관련해 지난달에 가지고 있었군요. 10월에. 네. 10월 달에 네. 있었던 건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VIP 초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주 상당액 목표치. 근데 구체적으로 계약이 된 거는 이번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역대급이었었다는 걸 갖다가 도표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방산업체 관련해서 코멘트 나온 것들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쪽 보시면은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이제 수출 성과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집트라든지 이제 또 이제 그 FA50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동남아 쪽,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보여지는 이제 제품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KF21이 보이고 FA50 뭐 이런 것들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사우디와 이제 계약 협상 중 또는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중동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천궁이나 비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면은 K9 자주포.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이거는 글로벌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이고 심지어 영국으로도 지금 수출을 하려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레드백이라든지 이건 호주 쪽 장갑차죠. 레드백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제품들이 있는 상황이고 제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 중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포텐셜 역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잠수함 쪽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은 여기 뭐 리포트 이거 미래에셋 리포트인데요. 전차 맛집이라고 써 있는데 신형 전차 개발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 전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폴란드양이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쪽, 그다음에 터키 쪽, 튀르키예 쪽 그 외에 이제 하나의 포텐셜로 해서 중동 쪽 가능성 이런 쪽도 같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 뭐예요? 주로 통신 뭐 이런 그런 어떤 무기 체계 쪽인가요? 이게 이제 주는 지금 통신위성, 예. 군사위성 예.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가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군사위성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특화가 좀 되면서 이게 궁극적으로 군사위성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위성통신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약간 수출보다는 국내 시스템 쪽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일단은 국내 쪽이 그러니까요. 우선이 될 네, 거고요. 네. 그 시장 자체도 적지 않을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서포팅이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쪽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들어오는 예. 데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 어떤 예. 제품으로서 또 하나의 어떤 길을 열 수 있고 그게 잘 되면
우리보다 못한 국가들의 또 하나의 포텐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좋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네.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네, 마무리. 결국 이제 기업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주가 측면에서 최근의 움직임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기업별로 다 얘기해 주셨고, 네. 마무리하기 전에 다 다른 섹터들은 그런데 항공은 사실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감만큼 옛날에 그죠? 네. 항공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딘다는 느낌이 조금 살짝 드는 게 있는데, 그죠? 네. 그 이제 해군 그 연습기라고 그러던가요? 그 저기 훈련기, 예, 예. 훈련기 수출 관련된 것들 이슈가 있는데 예. 최근에 지금 이제 보잉 쪽 애들이 이전에 공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연습지 훈련기를 갖다가 납품을 하기로 하고 저가에 하기로 했는데 기한도 못 맞추고 납품도 그 가격에 못 하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실제 훈련기가 부족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서 이쪽에 지금 이제 그 카이하고 제너럴 다이너믹스였나요? 그 이제 컨소시엄이 형성이 된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해진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수주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여전히 그냥 포텐셜로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거는 이제 KF21 그 1차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네, 네. 당초 예정보다는 숫자를 좀 많이 줄여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항공기 특히 전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로 봐도 실제로 이게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자산이고 포텐셜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그 포텐셜을 보고 좀 길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럼 방산 얘기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 얘기한 거.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방산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그게 좀 세상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차치하고 그런 준비된 어떤 능력을 갖춘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글로벌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상태가 많지 않은 이런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국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도 해야 되는 산업이기도 하니까 조금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애초에 그 성장 산업을 키워낼 능력이 안 되면은 환경이 돼가지고 커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건 좀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조금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서포팅이 좀 됐으면 그렇게 되면서 그게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이 되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 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을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수 있게끔 정책적인 좀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무리는 국회 고하는 재원이네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도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쪽은 신속하게 그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산과 관련된 얘기를 꽤 깊게 환경 변화나 또 분야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